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물건입니다. 당시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물건으로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이 되어 제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이 물건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에겐 그냥 싸게 나온 건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매달 수천만 원의 순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43억 원짜리 요양병원. 그런데 현재 최저입찰가는 단 21억 원,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병원 건물의 토지 감정가만 합쳐도 약 25억 원에 달합니다. 즉, 지금 최저입찰가인 21억 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땅값만 해도 이미 본전 이상이라는 겁니다. 건물은 말 그대로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구조. 이게 바로 경매의 무서운 매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다고 해서 무작정 덤비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물건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124병상 규모의 실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건 하나만 제대로 소유하게 된다면 자자손손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물건을 낙찰받는 순간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병원 전체를 인수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법인 문제, 수익 구조, 인력 기준, 명도와 권리관계까지. 한마디로 이건 병원 하나 통째로 인수하는 고급 프로젝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히 싼 물건만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 임차인 구조, 투자금 계산, 수익률 분석까지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전 정보만 제공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병원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권리 분석부터 낙찰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이 설마 내가 할 수 있을까? 에서 나도 할 수 있겠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 기본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병원이라는 건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가 곧 수익과 직결됩니다. 이번 물건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시장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감천동은 오래된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골목골목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걸어보면 아침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어르신들, 동네 약국 앞에서 대화 나누는 주민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 가방을 든 채 대기하는 보호자들의 모습이 익숙한 동네입니다. 병원 건물 바로 앞에는 감천시장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도보 2분 거리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이만큼 좋은 입지도 드뭅니다. 게다가 차량으로는 사하구 중심 상권까지 10분 이내라서 보호자가 환자를 보러 오거나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의료 수요. 그럼 환자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동네 자체가 환자 풀입니다. 감천동과 옥천로 일대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곳은 아니지만 오래 살아온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 수요는 꾸준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권역 내에 이 정도 규모의 요양병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적으니 사실상 지역 내에 의료 독점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환자가 다른 병원을 선택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겁니다. 생활 인프라. 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시장, 약국, 교회, 학원, 병의원이 다 모여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환자를 두고 장도 보고 약도 사고 교회도 다니고 하루 일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병원에 오면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입지가 바로 장기 입원 환자 수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건물 구조와 규모. 자, 이제 건물을 보겠습니다. 대지 224.55평, 연면적 549.85평. 서류상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지만 현황상 지하는 도로와 맞닿아 사실상 1층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5개 층 전부 활용 가능한 건물입니다. 층별로 살펴보면 현황 1층 서류상 지하 1층 132.8평 병원 업무시설, 2층 서류상 1층 128.7평 요양병원,
3층 서류상 2층 131.5평 요양병원, 4층 서류상 3층 109.9평 요양병원, 5층 서류상 4층 식당 37.7평 사무실 9.2평. 즉 단순히 병실만 있는 건물이 아니라 환자 치료 입원행 정식당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완성형 요양병원 건물입니다. 전기시설 인프라.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인프라입니다. 이 건물은 200kW 전력 인입과 69kW 자체 발전 설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의원 수준이 아니라 대형 병원급 전력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어서 수십 수백 명의 환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은 단순히 싸게 나온 병원 건물이 아닙니다. 고령층이 많은 주거 밀집 지역 버스 정류장과 시장이 있는 생활권 경쟁 병원 부재 대규모 5개 층 건물, 전력 식당 사무실 완비 5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즉시 운영 가능한 요양병원입니다. 바로 2022 타경 102,469호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위치한 대형 요양병원 경매 사건인데요. 매각 기일은 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감정가는 무려 43억 원이었지만 계속 유차를 거듭하면서 현재 최저가는 21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반값 이하로 대형 병원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건물의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토지 면적은 422평 1396이, 건물 연면적은 550평 1814입니다. 겉으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크기죠.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의료시설로 정식 허가를 받은 병원 건물입니다. 구조를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인데요. 재미있는 건 지하 1층이 사실상 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실질적인 1층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건물은 모든 층을 활용할 수 있는 5층짜리 건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각 층의 용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병원 업무시설로 활용 중이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전부 병실과 의료시설, 4층은 전부 병실이 아니라 식당과 사무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124병상 요양병원으로 운영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와도 곧바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봐야 합니다. 전력은 200kW 인입이 가능하고 별도로 69kW 발전 설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즉 병원 특성상 수많은 전자장비와 냉난방 시설을 동시에 돌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차장도 큽니다. 132평 규모로 직원들 차량은 물론 환자 보호자 차량까지 넉넉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큰 불편을 주는데 이 건물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권리관계를 처음 보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근저당, 압류, 강제경매, 가압류까지 줄줄이 들어와 있고 무려 14개의 권리 항목이 등기부에 적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거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겁이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권리 분석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1월 20일 수협중앙회 근저당 16억 8천만 원입니다. 즉, 이 권리보다 늦게 잡힌 권리들은 전부 소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2012년 이후에 잡힌 근저당권들 43억 2천만, 17억 8천만, 10억 9천만, 웰컴저축은행 근저당 36억,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사하구청 압류, 국세청 압류, 심지어 정홍길 씨의 강제경매 청구권까지 모두 낙찰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 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 즉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은 의료법인 진현의료재단이 2012년 9월에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선순위 임차인이나 전세권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권리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본질은 낙찰자가 떠안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를 하나 짚겠습니다. 이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한데 왜 소멸된다고 장담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수협 근저당 뒤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는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말소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병원 같은 특수물건을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에 세입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억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조금 특이합니다. 감천문화요양병원이라는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을 해왔고 현황조사서에도 확인된 바 일반 세입자나 상가 임차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세입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4층에 있던 식당은 어떨까요? 혹시 외부 임차인이 운영한 게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확인 결과 식당과 사무실 역시 병원 내부 부속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를 위한 내부 식당이었지 외부 임차인에게 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환자들은요?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 명도가 복잡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환자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병실을 임차하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낙찰과 동시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병원 운영만 정상적으로 승계되면 환자와 보호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없음, 전세권 없음, 유치권 없음, 환자와 보호자 임차 개념 아님. 따라서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나 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내가 낙찰받는다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는 얼마가 나가고 매달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바로 이 지점이 경매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 병원의 최저 매각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액은 21억 1182만 6천 원입니다. 네, 그냥 21억이라고 뭉뚱그리면 큰일 납니다. 경매는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낙찰이 무효가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 단위까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2억 1118만 2600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돈 1원이 모자라도 낙찰은 무효라는 점입니다. 즉, 입찰을 하시려면 반드시 2억 1118만 2600원을 정확히 맞춰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당황하시는데요. 낙찰가는 대출로 커버할 수 있지만 세금과 부대 비용은 절대로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금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낙찰가의 4%입니다. 계산해보면 8,44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취득세의 10%니까 844만 원이 추가되죠. 농어촌특별세는 병원 건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세금만 합쳐도 약 9,292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등기 비용, 인지세 같은 부대 비용이 약 3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즉 세금과 부대 비용을 합치면 약 9,592만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출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담보인정 비율, 즉 LTV를 70%까지 받아낸다고 하면 대출금은 약 14억 7,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잔금으로는 약 6억 3천만 원 정도를 직접 넣어야 하죠. 여기에 아까 계산한 세금과 부대 비용 약 9,500만 원을 더하면 결국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기 자본은 약 7억 3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LTV를 보수적으로 60%만 잡는다면 어떨까요? 대출금은 약 1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따라서 납부해야 할 잔금은 약 8억 4천만 원. 여기에 세금과 부대 비용 9,500만 원을 더하면 총 자기 자본은 약 9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아마추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자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넘어가는데 진짜 전문가라면 반드시 내 돈을 넣었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 금리를 연 4%로 가정했을 때 7억 3천만 원을 넣었다는 건 매달 약 246만 원의 이자를 포기한 셈이 됩니다. 9억 4천만 원을 넣으면 매달 약 314만 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70%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자가 월 492만 원, 자기자본 기회이자가 월 246만 원 둘을 합치면 매달 약 738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60%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자가 월 422만 원, 자기자본 기회이자가 월 314만 원 합계는 매달 약 736만 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대출을 많이 받든 자기 자본을 많이 넣든
실제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건 내 자금 상황에 맞게 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출을 더 받으면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병원을 낙찰받으려면 최소 7억 3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달 약 730만 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정확히 아는 순간 여러분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 낙찰을 받고도 대금을 미납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운영 시나리오 100명 입원 외래 30명 기준. 여러분, 이번 단계는 바로 이 병원을 운영했을 때의 실제 현금 흐름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병상당 수익만 계산하시는데 병원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원 환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1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고 합시다. 한 환자당 매달 병원에 들어오는 수익은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평균 약 160만 원. 그럼 100명 160만 원 월 1억 6천만 원. 이게 바로 입원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출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입원비만 받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는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이 식사가 또 다른 핵심 수익원입니다. 식사 한 끼당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해주는 금액이 약 5천 원. 100명이 하루 3끼를 먹으면 하루에 300끼, 여기에 5천 원을 곱하면 하루에 150만 원이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한 달이면 무려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사비는 단순히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재료비와 조리 인건비를 제하고도 절반 이상이 남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달 2천만 원 이상이 순수익으로 병원에 남는 구조입니다. 즉, 환자들이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병원은 추가 현금 창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외래 진료를 보겠습니다. 이 병원은 현재 외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시설만 조금 손보면 내과나 통증의학과 외래는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하기를 하루에 외래 환자 30명이 꾸준히 온다고 해봅니다. 환자 1명당 진료 수익을 평균 2만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60만 원. 한 달 20일 진료를 하면 1,200만 원. 그런데 단순 진료비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진료를 받고 약 처방, 검사, 물리치료까지 이어지면 수익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월 2천만 원 이상의 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잡수익이 있습니다. 보호자 식사비, 특실료, 각종 검사비, 재활물리치료비 같은 부분이죠. 환자 1명당 매달 20만 원 정도의 부가 수익만 잡아도 100명 기준으로 매달 2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입원 수익 1억 6천만 원, 식사 수익 4,500만 원, 순수익 2천만 원, 외래, 진료 2천만 원 이상, 기타 잡수익 2천만 원. 이렇게 합치면 매출은 약 2억 4,500만 원. 여기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빼야겠죠. 병원을 운영하려면 최소 6,070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 3명,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18명, 요양보호사 60명, 그리고 조리원과 행정인력까지 합치면 총 인건비만 해도 월 1억 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각종 소모품비 같은 관리비가 약 5천만 원. 총 지출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매출 2억 4,500만 원에서 지출 1억 5천만 원을 빼면 매달 순수익이 약 9,500만 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11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순수익은 단순히 입원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식사, 외래 환자, 보호자와 환자의 부가 서비스, 이 모든 게 더해져서 병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병원은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돌아가는 복합 사업체라는 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는 순간 여러분은 병원 운영이 왜 고수익 사업이라고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야, 저런 기회가 진짜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지만 경매는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준비한 사람,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가져가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마음에 드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망설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일?
그때의 아쉬움, 후회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경매는 다릅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실행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물건을 보고 낙찰 전략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나중에 하면서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잡으시겠습니까?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는 단순히 물건만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 임대 구조명의 선택, 세금 전략, 매각 타이밍까지 여러분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끝까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풀 패키지로 설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맞춤형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만 갑니다. 망설이는 사이 누군가는 이미 보증금을 들고 법원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가 꼭 여러분께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상가나 오피스 건물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이라는 특수 목적 건물입니다. 즉, 운영 주체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낙찰자 본인이 의사이거나 의료법인을 직접 설립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투자자라면 기존에 운영 중인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이 병원을 직접 꾸려나간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운영 중인 의료법인을 매입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의사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문제 없이 바로 개설 허가 변경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건물주법인 소유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을 구할 때도 반드시 의사 집단이나 의료법인이 들어와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 시나리오. 여러분, 이번에는 직접 운영이 아닌 임대 전략을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이미 병원 용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24병상 규모, 200kW 전력 인입, 지상 4층에 식당과 사무실 그리고 지하층까지 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쉽게 말해 병원 임차인이 들어오면 곧바로 가동 가능한 풀옵션 병원 건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산, 울산권에서 이 정도 규모의 요양병원을 임대하려면 연 5억 6억 원, 즉 월 4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시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료가 단순히 월세가 아니라 사실상 운영이 안정적인 의료법인과의 계약이라는 점. 즉, 일반 상가 세입자처럼 월세 떼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법인과 계약하니 장기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병원 건물은 임대시장 자체가 희소합니다. 의료법인 입장에서도 새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인허가를 다시 받는 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이미 완성된 병원을 임차하는 게 훨씬 빠르고 합리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저가인 21억 1182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법무사비, 부대 비용을 합쳐 약 1억 원 내외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즉, 총 투자금은 22억 전후가 되겠죠. 그런데 월세가 4천만 원이라면 연 4억 8천만 원, 많게는 6억까지. 은행 이자를 다 내고도 남는 금액이 순수익 수천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대출 레버리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70%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은 7억 원대. 여기에 이자 비용이 매달 400만 500만 원 수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임대료가 4천만 원 이상 들어오니 순수익은 3천만 원 이상이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 이 건물이 단순히 투자용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의 현금 자판기라는 말이 실감 나실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의료법인이나 의사 집단이어야 한다는 점. 일반인이 들어와서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대상이 명확히 한정됩니다. 하지만 형님들,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운영을 원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임대 물건 자체가 귀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병원 건물은 운영을 직접 하든
임대를 주든 투자금 대비 월 현금 흐름이 압도적으로 좋은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임대 시나리오는 나는 운영은 모르겠다. 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매각 전략을 보겠습니다. 2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라는 건 결국 나갈 때 얼마가 남느냐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제를 하나 두겠습니다. 환자 기반 권리금,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은 모두 추가 옵션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빼고 오직 순수 부동산 가치만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감정가가 약 43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재경매 최저가는 21억 1182만 원, 즉 반값 수준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상적인 시세만 회복해도 매각가는 다시 43억 원 전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낙찰가 21억 1천만 원, 여기에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총 투자 원가는 약 22억 원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병원을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기존 의료법인을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규모에 따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건물 가격법인 비용까지 감안해야 실제 총 투자 원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매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34년 뒤에 이 건물을 43억 원에 매각한다고 하면 매각 차익은 약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금을 빼야 진짜 남는 돈이 나옵니다. 개인 명의로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은 최고 45%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운영한다면 세율은 약 2225% 수준입니다. 즉, 법인 명의로 매입해 43억 원에 매각했을 때 세후 순수익은 대략 15억 16억 원이 손에 남습니다. 여기에 법인 매입 비용, 인수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순익은 조금 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원금 대비 2배 가까운 세후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월세 자판기가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후에도 수십억의 자본이 불어나는 자산 증식 수단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물건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겐 리스크지만 법인 세무 전략까지 제대로 갖춘 분들에게는 수익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생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진짜 투자를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실제 입찰 전략, 최신 권리 분석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임장해서 확인한 생생한 자료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 영상은 길을 보여드리는 지도라면 멤버십은 제가 직접 옆에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구독은 무료입니다. 한번 눌러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기회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은 여러분이 투자자로 성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멤버십 가입이 이번 낙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